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콩팥 기능을 정확히 알고 싶어요. 시스타틴 C를 검사해 주세요.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제가 지금 이제 있는 병원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제가 지지난 병원, 그러니까 제가 병원을 조금 옮겼는데 이제 그 전에 있었던 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환자분이 한번 오셔가지고 이제 콩팥 기능을 좀 알고 싶다고, 당뇨 환자분이었던 것 같아요. 당뇨 환자분이라서 이제 제가 콩팥 얘기 많이 하니까 시스타틴 C 좀 검사를 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던데 그거 검사해보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아셨냐고 이렇게 막 물어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얘기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콩팥 기능을 평가하는 거는 다 이 크레아티닌을 기준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크레아티닌보다 시스타틴 C가 훨씬까지 아니죠. 그래도 조금 더 정확하게 콩팥 기능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거는 이제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것보다 이게 더 정확하다라기보다는 크레아틴이 기본으로 측정을 하니까 이거하고 이걸 같이 검사하면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사실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요. 이게 이제 다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그런 분석 방법으로 다 나온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수학 얘기할 때. 그러니까 변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x, y만 가지고 a를 예측하는 거하고 여기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예요. x, y, z라고 하는. 그러니까 x도 a한테 영향을 미치고 y도 a한테 영향을 미치고 z도 a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z를 검사를 안 하고 그냥 x, y만 가지고 예측하는 거랑 얘도 같이 검사를 하고 a를 예측하는 거랑 당연히 얘가 더 훌륭하겠죠. 그 Z에 해당되는 게 이제 이 시스타틴 C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꼭 검사를 해야 되냐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있었을 때는 이걸 연구 목적으로 이제 연구한답시고 이제 검사를 좀 했었는데, 그러니까 연구비에서 이제 검사 비용은 다 지불이 됐었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밝혀졌는데도 아직까지는 이걸 갖다가 막 이렇게 막 측정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측정 비용이 많이 듭니다. 측정 비용이 한 5배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돈을 좀 많이 내야 되는 겁니다. 크레아티닌보다. 그리고 이제 근데 장점은 있죠. 왜냐하면 크레아티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얘는 근육량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남녀는 어떻게 좀 보정을 할 수가 있는데 남자 중에서도 다 근육량이 똑같나요? 남자라고 해서 천차만별이죠. 예. 그리고 이제 단백질 섭취량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생리학적인 문제도 있어요. 얘는 그러니까 분비만 돼야지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콩팥에서 쭉 배설이 돼야지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과가 돼야지. 그러니까 여과율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콩팥 기능이라는 게 이제 결국 사구체 여과율이니까 사구체 여과율. 그러니까 사구체에서 우리가 이제 피를 갖다가 막 이렇게 따리처럼 틀면 여기서 딱 걸러가지고 쭉 이제 관을 따라서 이렇게 집합관 해가지고 헬리루프 디스탈 해가지고 콜렉팅으로 해서 이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여과만 되고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계속 또 이렇게 분비를 하는 그런 게 있어요. 크레아티닌이. 그래서 크레아티닌으로 하게 되면 이 사구체 여과율을 약간 더 높게 측정하는 그런 과평가하는 그런 약간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단점이 있어서 근데 이제 이 시스타틴 C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얘는 이제 뭐 근육량이 얼마든 단백질을 얼마나 먹든 이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육량, 머슬 매스, 그리고 그 단백 섭취량과 무관하다라고 하는, 무관하게 이제 사구체 여과율을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왜냐면 우리 몸의 모든 유핵세포, 그래서 핵이 있는 모든 세포에서 그냥 분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정말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일단 5배가 드니까 팔로우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걸 가지고 이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하냐면은요, 아무나한테 막 이런 걸 하지는 않고 우리가 사구체 여과율을 정말 정확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시스타틴 C를 한번 딱 검사해가지고 그때 이제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강을 건넜냐 안 건넜냐 이걸 평가하는 거죠. 자, 강 건넜냐 안 건넜냐는 이 GFR 60입니다. GFR 60. 그러니까 60 넘어가면 몇 기라고 했어요? 제가 3기라고 했죠. 3기.
그래서 이게 이제 기준이 90, 60, 30, 15니까 그래서 이제 요게 1, 2, 3, 4, 5 이렇게 되고 45에서 3A, 3B 이렇게 있다고 했죠. 어쨌든 60이 넘어가면 일단 강을 건넌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당뇨 환자가 있는데 뭐 단백뇨도 안 나오고 그러는데 이 사구치 여과를 해보면 크레아틴이 조금씩 좀 애매하게 오르더니 이 60에 비슷한 요 언저리에 걸쳐 있는 거예요. 계산해보니까 어떨 때는 뭐 62 나오고 어떨 때는 58 나오고 애매한 거죠. 이게 강을 건너는지 안 건너는지. 이때 딱 이제 시스타틴 C를 딱 검사해가지고 어떤지 이런 걸 좀 체크해보면 정말 이분이 만성 콩팥병이 온 게 맞는지 이걸 이제 확실하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이게 정확하다고 해서 뭐 그러니까 크레아틴으로 명확하면 굳이 이걸 측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제가 있는 그 이 연계돼 있는 그 검사실에서는 이 검사 아예 안 돼요. 지금은 이거는 거의 뭐 대학병원에서나 아마 할 수 있는 검사일 거예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아마 약간 어떤 규모가 좀 있는 병원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는 검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뭐 이건 사실은 의대생들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때는. 지금도 아마 이거 관심 없는 사람 모를걸요 아마. 근데 이제 알아서 저는 아마 딱 그렇게 생각했죠. 이분은 뭔가 의료계랑 연관이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봤는데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라고 하는데 뭐 이제 좀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던 그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콩팥 기능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시스타틴 C를 검사해주세요. 라고 하는 주제로 해서 시스타틴 C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